잠시만요. 속옷만 입은 대머리 변태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웬 남자가 빤스바람으로 저쪽 깜짝이야. 그런데 이 대머리는 오직 한 단어만 반복하는데 일어서! 거기다가 마치 자해대고 자르기라도 한 듯 왼쪽 팔이 일직선으로 잘려 있었죠.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게 있어요. 알았어. 그러나 알았어.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던 대머리의 팔이 순식간에 자라납니다. 용의자 잡았습니다. 이어서 미친 괴력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대머리 변태. 이렇게 경찰은 대머리 변태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제 다 끝날 거야.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방호복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은 순식간에 대머리 변태를 제압하더니 즉시 대머리 변태를 스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계는 바로 방사능 측정 장비 가이거 계수기였습니다. 같은 시각 해운대 백스코에도 정체불명의 괴생명체들이 나타나는데 이 괴생명체들은 전신의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요. 심지어 이 괴물들은 마치 흑사병 환자처럼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무적의 보안요원이 나타나고 네, D구역 이상 없습니다. 아, 트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야? 괴생명체는 재빠르게 보안요원에게 다가가더니 한 손으로 보안요원을 해치워버립니다. 이어서 괴생명체가 보안요원으로 위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괴생명체가 노리는 것은 바로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기업 퀀텀앤타임의 회장 한태술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태술의 회사 퀀텀앤타임이 마침내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요. 이날은 흑수저 중에 흑수저 한태술에게는 정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취객이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고 이에 개빡친 한태술은 당장 저 정신나간 취객을 조지러 가는데 사실 이 취객의 정체는 한태술의 형 한태산이었어요. 내가 태수의 형이라니까요. 저 됐어요. 한태술에게 있어 한태산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일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온 고마운 존재였지만 또 술 마셨지? 술 마셨는데 지금 술 마신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고 태수라. 이사님이 현재의 한태산은 자신을 쪽팔리게 만드는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죠. 나중에 전화할게. 나 지금 되게 나도 중요한 얘기야. 너랑도 상관이 있어. 설상가상으로 한태산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에 숨어 살고 있었어. 지금도 숨어서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일단 나가서 다 얘기해 줄게. 그러자 한태술은 마치 더러운 거지를 쫓아내듯 한태산을 차갑게 손절해버립니다. 잠깐만 태수라. 그리고 한태술은 빈티나는 한태산과 너무 다른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으니 알아보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태산이 죽은 채로 발견되고 한태산이 세상에 남긴 것이라고는 시신이 메고 있던 가방입니다. 고작 낡고 해진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형의 고단했던 삶을 보여주는 컵라면 하나와 형이 늘 소중하게 품고 다니던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순간 한태술의 가슴에 미칠 듯한 후회가 몰려드는데 이제와 한태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지 말걸.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떠들고 친한 척하면서 정작 우리 형한테는 그날 이후 한태술은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그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보고 싶으니까 우리 형. 진짜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으니까. 한태술은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제발 약이나 처방해주라. 부탁할게 서진아. 한태술은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형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한태술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걱정 마십시오. 난기류 할 겁니다. 정체불명의 물건이 난데없이 비행기와 충돌하고 설상가상으로 기장마저 즉사하고 말아요. 결국 비행기는 맨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아비규환의 지옥 속에서 한태술은 어쩌면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형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야 한태술! 이 순간 한태술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바로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형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한태술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다짐하는데요. 한태술은 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구해낼 최첨단 기술을 쓰기로 하는데 바로 테이프 붙이기였어요. 그러자 부기장이 한태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태술은 깨진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데요. 2차 대전 때 비행기 다 이걸로 고쳤어. 이 미친 짓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된다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장난 엔진이었죠. 이에 한태술은 서둘러 끊어진 전류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놈이 끊어졌냐? 그러나 어느새 비행기는 지상에 너무나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결국 비행기는 통제불능이 되어 빌딩을 향해 돌진하고 순간 한태술의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치는데 한태술 안 죽었어? 그렇습니다. 한태술은 끝내 비행기 엔진을 복구하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한태술 회장은 지난달 15일 JH007기가 추락할 뻔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수리했는데요. 이로 인해 한태술은 국민 영웅이 되고 우리 분들 사이에서 뇌생남 국민 공대 오빠라고 불리며 그러나 한태술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정체는 야, 추락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부기장이었어요. 따라와. 야 뽕선아 잠깐만. 맞죠? 비행기 부기장.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부기장은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스투케이스. 정체불명의 USB를 한태술에게 건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한태술은 즉시 USB를 확인해 보는데 이 USB는 추락한 비행기의 블랙박스였어요. 뭐야? 이 블랙박스 안에는 사고 당시 비행기와 충돌한 물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커다란 수트케이스였습니다. 스투케이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형체가 비행기에 충돌하는데 뭐야 저거? 아니 뭐야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야? 거기다가 이 사람의 정체는 형. 한태술의 형 한태산이었어요. 이에 한태술은 즉시 최첨단 GPS를 가동시키고 곧이어 형의 추락 지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한태산이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구불하고 한태술은 형이 살아있을 기적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태술은 뭔가를 찾아내는데 블랙박스에서 봤던 바로 그 수트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이 수트케이스에는 무려 6자리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서는 무려 100만 번의 노가다를 해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태술이 비밀번호를 맞추기 시작하더니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수트케이스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으니 와 이거 어떻게 다 했어? 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너 나중에 평생 갚아야 된다 나한테. 사실 형 한태산은 모든 비밀번호를 동생의 생일로 설정해뒀던 겁니다. 비번 뭐야? 너 생일. 한태산에게 있어 동생 한태술은 이 세상 전부와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에 한태술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수트케이스를 열어보는데 이 수트케이스 안에는 어쩐지 낯익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뭐였지? 이어서 형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카메라가 나오고 진짜 형 맞아? 한태술은 서둘러 카메라에 들어있던 필름을 현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웬 사진이십니까? 이건 누구예요? 우리 형 저기 형님 분께서는 죽었지. 그런데 이 사진 속에는 절대로 찍혀선 안 될 무언가가 찍혀 있었어요. 야 말도 안 돼. 뭐야 이거 방금 전에 한태술이잖아. 오늘이야.
이건 언제요? 거기다가 이 사진들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부산 컨퍼런스 현장도 찍혀 있었죠. 컨퍼런스 내일 모레. 심지어 이 사진들 사이에는 회장님 결혼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한태술의 결혼 사진까지 있었어요. 야, 나 모르는 여자야. 그럼 모르는 여자랑 결혼하셨습니까? 이에 머리가 복잡해진 한태술은 형의 납골당에 찾아가는데요. 오랜만에 그리운 형을 만난 한태술은 바로 파묘해버립니다. 사실 한태술은 형의 유고를 DNA 검사해볼 생각이었어요. 이어서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99.9%의 확률로 불일치라네. 야씨 불일치야. 아니 그럼 한태사는 어디 간 거야? 때마침 한태술은 열쇠에 대한 단서를 떠올리고 야, 열쇠 뭔지 생각났어. 금고 열쇠. 한태술은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뽕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형이 나 처음 차려준 연구실? 이곳은 한태술이 예전에 형과 단둘이 살던 컨테이너 연구실이었습니다. 한태술의 예상이 맞다면 이곳에 금고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실에는 이미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100kg가 훨씬 넘는 금고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죠. 놈이 가져갔냐?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한태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누군가가 한태술의 최근 행적들을 싸그리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한태술에게 전화를 걸어오는데 여보세요. 이야, 당신이 그 유명한 한태술이야? 영광이네. 이 남자는 문제의 열쇠에 대해 알고 있었죠. 이거 열쇠는 잘 가지고 있지? 누구야? 아이, 소리 지르지 마. 그 소리 지른다고 내가 말해줄 턱이 있나? 심지어 이 남자가 바로 금고를 가져간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술 씨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나는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좀 만나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 금고 강제로 이러면 안에 게 다 파쇄되게 돼 있던데?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웬 무장단체까지 한태술을 잡으러 오는데요. 거기 그 시커먼 놈들 보이지? 저놈들 뭐야? 내가 고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튀어. 이놈들은 다짜고짜 연구실을 포위하더니 곧바로 킬각을 잡아버립니다. 진입한다. 그러나 날고기는 특수부대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한태술은 무려 17살에 카이스트에 수석 입학한 천재 중의 천재이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공돌이라는 것이었죠. 어떤 재앙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특수부대는 기어코 문을 열어버리는데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글이글 불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한태술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고 이제 서둘러 차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한태술 역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가자. 봉선아. 아, 이렇게 뛰시면 숨 넘어갑니다. 이놈들은 밥 먹고 암살만 해댄 프로페셔널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었죠. 결국 한태술은 이 무시무시한 놈들에게 개같이 아니 얌전히 끌려가고 모셔오는 길에 저희가 실례가 좀 많았습니다. 여기 어딘데요? 그런데 이놈들의 정체는 출입국 외국인 척 단속 칠거합니다. 아니 뭐야 공무원이었어?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한국에 미입국한 이들을 단속하는 기관인 단속국의 4급 8호봉 황 과장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공무원이 별걸 다 하네? 수트케이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태술은 입을 열지 않고 몰라. 그러자 단속국은 야이씨 꿈이었어. 하지만 한태술은 똥안 닦고 티팬티 입은 것처럼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이에 한태술은 현재까지 유일한 단서인 부산 컨퍼런스에 가기로 합니다. 가자. 어디요?
부산. 사실 한태술은 이 컨퍼런스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최첨단 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한태술은 작은 각설탕을 기계에 넣더니 짧은 명령어를 입력하는데요. 공개합니다. 한태술이 만들어낸 이 신기술의 정체는 고분자 화합물을 양자 전송을 통해 위상 이동시키는데 바로 인류 최초의 순간이동 장치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컨퍼런스에 아까 나왔던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 한태술은 괴물의 공격에 쓰러지고 순식간에 생지옥이 되어버리죠. 설상가상으로 한태술의 경호원마저 저격당하고 모두가 정신없이 도망치는 사이 정체불명의 여인 강서혜가 목숨을 걸고 한태술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직 괴물이 한태술을 노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강서에게는 역시나 계획이란 게 있었으니 먼저 연막탄으로 괴물의 시야를 가리고 단 5초 만에 완벽하게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이렇게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다 믿은 순간 끈질긴 괴물이 또다시 추격해오고 야, 누구야 너? 닥쳐. 결국 강서에는 이 괴물과 1대1 다이다이를 뜨게 되는데 먼저 괴물을 무장해제시키더니 디아블 잠부를 꽂아버리고 막타로 소화기를 날려버리는 강서에. 그런데 갑자기 괴물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너도 알잖아. 이게 다 어떻게 끝날지. 그러자 강서에는 꺼져. 바로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일어나. 뛰어. 그러나 곧바로 2차 추격전이 시작되고 결국 이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마는데 총 버리고 순순히 투항해. 그만해. 이제 한번 가자. 하지만 강서에는 미친 노빠꾸였어요. 이렇게 한태술은 강서의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구야, 또 다른 괴한들이 나타나고 이어서 야, 어딘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한태술 회장님. 이 남자의 이름은 박 사장. 영광입니다. 얼마 전 컨테이너 연구실에서 한태술과 통화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나랑 몇 번 통화했을 거야. 그런데 박 사장은 험악한 인상치고 꽤나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한태술 회장님은 나하고 말로 합시다. 가자. 아, 그냥 나이스한 개였습니다. 이렇게 한태술과 강서에는 속수무책으로 박 사장에게 납치되고 으슥한 골목길에 끌려가는데요. 이곳은 악명 높은 가리봉동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좀 와봐. 그러나 이 슈퍼마켓은 그냥 평범한 슈퍼마켓이 아니었어요. 들어갑시다. 들어올 때 문 닫아라. 이 슈퍼마켓은 미립국자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불법 대사관이었습니다. 우리 주력 사업은 뭐랄까, 이쪽으로 온 사람들 이렇게 막 관리해주고 그런 거. 그런데 박 사장이 관리하는 미립국자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저 한 회장님 우리가 하는 일 한번 직접 보여드려. 이 미립국자들의 진짜 정체는 미래에서 현재로 타임어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는 사람 있어? 보자. 그리고 박 사장과 똘마니들은 이렇게 타임어프한 사람들을 찾아낸 뒤 그들의 주머니를 터는 양아치 브로커들이었죠. 없어. 다른 서버 확인할게. 다운로드야. 뭘 다운받는 건데? 하지만 한태술은 이 상황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너도 입어. 왜? 뭘 물어. 싫으면 말든가. 그러거나 말거나 새로운 미래인의 위치가 확인되고 떴어.
인력시장. 아, 나 그거 싫은데. 이렇게 한태술은 반신반의한 상태로 인력시장에 가게 됩니다. 빨리 가. 뒤돌아. 그런데 역시나 이 인력시장에는 미래인은커녕 불체자들만 드글드글 모여 있었죠. 그러나 이때 살벌한 포스의 아재들이 등장하는데 자, 일제 단속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 황 과장 꿈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사실 한태술이 단속국 요원들을 만났던 것은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에 한태술은 이 상황을 진짜라 믿게 되고 밍밍아 여기저기 단속 떴다. 주변에 좀 알아봐봐 위치 좀. 저표 찍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감춰진 세계의 비밀을 목도할 시간입니다. 이제 한태술은 이 세계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가이거 개수기가 미친 듯이 작동하기 시작하더니 왔다. 분명 아무것도 없던 곳에 난데없이 수트케이스가 나타납니다. 이어서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안 회장 이런 말 들어봤어?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야, 진짜 미래인이 타임오프했어.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체 이 미래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들이 현재로 타임오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미래의 한국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 죽어. 어디선가 날아온 핵미사일 때문에 한반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버렸죠. 저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움직이지 마! 이로 인해 미래에서 타임오프한 이들은 전부 방사선에 피폭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단속국은 현재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를 미래인들을 즉시 체포하고 이렇게 체포된 미래인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깜빵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타임오프에 성공할 확률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다운로드가 주옥 같아서 이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넘어와도 또 둘 중에 하나는 또 단속국에 잡혀요. 그럼에도 구부라고 미래인들은 아득바득 목숨을 걸고 현재로 타임오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저렇게 죽자 사자 막 넘어오는 거야. 강서해 역시 모종의 사명을 가지고 타임오프한 미래인이었죠. 그리고 박 사장과 똘마니들은 초창기에 현재로 타임오프한 미래인들로 정말. 같은 미래인을 등쳐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이런 걸 목숨을 걸고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엄청난 이야기에 한태술의 뇌는 과부하에 걸려버리는데요. 아이씨 그만해. 그러거나 말거나 박 사장은 기승전 열쇠 타령을 하고 나는 말 다 했으니까 열쇠. 그러자 한태술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나 가서 저것 좀 보고 와도 돼? 쟤들? 그럼 쟤들 저 보고 와서 열쇠 줘. 그러더니 한태술은 박 사장의 똘마니에게 괜히 쓸데없는 말을 걸어요. 저기 있잖아. 왜? 뭐야 그게? 아트로핀. 그거 왜 넣는 건데? 얘들은 도착하면 바로 뛰라고 배워. 저 근데 왜 속옷만 입고 와? 최소 정보만 전달해야 에러가 덜 날 거 아니야. 그러나 한태술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야, 너가 내 핸드폰 갖고 있어? 그래, 내가 갖고 있다. 바로 탈출각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헤이비 승복이한테 위치 정보 전송해. 네, 전송했습니다. 한태술은 순식간에 박 사장의 오른팔을 제압하고 야 가봐. 이 틈을 노려 강서혜가 박 사장에게 넥슬라이스를 먹여버려요. 그리고 강서혜는 야이씨 혼자 톡꼈어. 이에 개빡친 박 사장은 한태술이라도 조지려 하는데 저놈이라도 빨리 잡아. 하필 이때 단속국이 들이닥치고 가자. 결국 박 사장 패거리는 일단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태술도 서둘러 도망치려 하는데요. 갑자기 미래인이 엉겨붙어 버립니다. 한태술 살려줘. 그런데 이 미래인은 한태술이 미치도록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한태산 있는 곳 알려줄게. 살려줘. 결국 한태술은 미래인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그러나 단속국 요원이 한태술의 앞을 가로막고 아이씨, 아이고 회장님 자주 뵙습니다. 그러게요. 정들겠어. 하지만 한태술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강서해였죠. 이렇게 강서해가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한태술은 전기차를 훔쳐 타더니 사고지. 곧바로 해킹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아이디랑 비번이 필요한데 일단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무려 17살의 카이스트에 수석 입학한 천재 중에 천재 한태술은 안 되네. 개같이 실패합니다. 이 와중에 강서해는 무자비하게 짓밟히는데요. 들어. 야, 이 미친놈아, 카이스트라며. 그런데 아이쿠야, 강서해가 단속국에 사로잡히고 말해요. 가라고. 빨리 가! 생명의 은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본 한태술은 그냥 톡 껴버립니다. 한태수를 못 잡고 납치한 기집애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강서해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말해. 한태수한테 왜 접근했어? 말 안 하면 죽는다. 나 오늘 죽는 날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이 단속국 요원은 강서해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해요. 어디 한번 보자. 그러나 이때 갑자기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사고를 일으킨 개념 없는 운전자는 바로 한태술이었습니다. 너 내가 빨리 오라고 했지. 야,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었네. 이제 한태술은 형 한태산을 찾으려 하는데요. 아저씨, 우리 형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지. 어디로 가면 돼? 하지만 이 미래인 정영기는 일단 다른 곳에 먼저 들르자고. 언제 들릴 때가 있어요? 아이씨, 진짜. 이에 정영기는 그토록 오고 싶었던 장소에 도착하는데 나왔어요. 그곳은 바로 왔니? 정영기의 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정영기가 피똥 싸며 타임어프를 한 이유는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해. 내가 좀 늦었어. 사실 정영기는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늘 툴툴거리기만 하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아씨, 밥을 안 먹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진짜. 맛이 없어. 거기다가 정영기는 엄마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었는데요. 그럼 그냥 정말 죽던지. 들어오자마자 어딜 가? 아들. 그럼에도 구불하고 엄마는 아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잘 댕겨와. 정영기는 이런 엄마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아이씨. 그런데 하필 이날 정영기의 엄마가 숨을 거두고 그날 이후 정영기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속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후회 때문에 넘어오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심지어 세상이 멸망해버린 뒤에도 그 후회와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죠. 엄마한테 너무 못된 소리만 하고 엄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이에 정영기는 다시 한번 엄마를 만나기 위해 내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고작 10%밖에 안 되는 확률에 목숨을 걸고 타임어프했던 겁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한편 강서해가 타임어프한 이유가 밝혀지는데 넌 왜 온 건데? 무슨 후회가 남아서? 알고는 있겠지만 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강서해는 시그마라는 세계관 최악의 빌런으로부터 한태수를 지키기 위해 과거로 온 것이었어요. 지금. 부산은 시작이야. 계속 널 쫓을 거야. 계속. 근데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건데? 시그마가 한태수를 노리는 이유는 너가 망할 업로더를 만들었기 때문이겠지. 타임머신 개발자가 바로 한태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가 업로더를 만들지 못하게 할 거야. 사실 미래 세상이 멸망한 이유는 한태술이 만든 타임머신 때문이었어요. 시그마가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의 한국으로 핵무기를 날렸던 거죠. 숨 쉬지 마. 다 독이야. 잠깐 벗은 거야. 머리 묶으려고. 아빠는? 괜찮아. 강서해는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아빠와 단둘이 근근히 살아가던 소녀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식량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양으로는 겨우 3일을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죠. 이에 강서해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마트 안에는 무시무시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마네킹이었습니다. 강서에는 마트 안에서 생필품들을 추가로 발견하고 서둘러 방공호로 돌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강서애를 죽이려고 해요. 이곳은 하필 사이코패스 양아치들의 나와바리였던 겁니다. 언니가 우리 나와바리에 들어왔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면 뒤진다. 양아치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사람을 사냥하고 오늘 내가 두 놈 다 잡으면 역전인 거지? 동점이지. 149대 147. 그러나 이 양아치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양아치 개새끼들. 사실 강서에는 특전사 출신 아빠로부터 살인 기술을 연마한 인간병기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양아치들이 쪽수로 밀어붙이고 저녁부터 잡아! 거기다가 이 양아치들은 정찰 드론까지 띄워버려요. 이에 강서에는 우선 저 망할 드론부터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고작 10대에 불과한 어린애였죠. 너 몇 살이야? 18살이요. 아우 야, 이 새끼 죽일 수도 없고. 그러자 이 어린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데 다행히 강서애의 아빠 강동기가 강서애를 구해냅니다. 왜 안 쐈어? 왜? 내가 안 죽여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강서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더 소중한 걸 잃어. 그런데 강동기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오빠. 괜찮아. 그냥 스친 거야. 병원은커녕 제대로 된 약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강서애가 아빠를 구할 방법은 가자. 과거로 돌아가 이 끔찍한 비극을 막는 것뿐이었죠. 가야 돼. 이제 네 차례야. 가자. 이에 강서애는 목숨을 걸고 타임오프했던 겁니다. 이따 얘기해. 이어서 정영기가 한태수레용 한태산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주소요. 한태산은 이틀 뒤 퀀텀앤타임의 이사장이 여는 파티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8월 27일 무슨 파티 같은 거였어. 이사장 집이야. 이에 한태수는 강서애와 이사장의 파티에 참석하고 그냥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명단에 이름 올려놨어. 이들은 우선 흩어져서 한태산을 찾아보기로 해요. 나는 이렇게 뒷문으로 가서 뒤쪽이랑 2층 둘러볼 테니까 넌 입구부터 일찍 연애장. 강서해. 그러나 이 파티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단속국 요원들이었어요.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것인지 단속국 요원들이 한태술과 강서애를 잡으러 온 겁니다. 승인 났다. 여자는 발견 즉시 사살한다. 모두 위치로. 그런 줄도 모르고 강서애는 파티장에 입장하는데요. 들어왔어. 별일 없고? 형은? 역시나 이 파티장에 한태산이 나타나고 우리 형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는 거야. 이에 강서애는 서둘러 한태산을 따라갑니다. 한태산 찾았어. 그런데 한태산은 강서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넌 누군지 알고 있어. 강동규 경위 딸 강서해. 그리고 한태산은 살벌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다음번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강서애가 무시무시한 협박을 당하는 사이 한태술은 2층을 수색 중이었는데요. 네, 지금 2층 순찰 중입니다.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한태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기술이 좀 계획서. 사실 이사장은 시그마와 한패였던 겁니다. 시그마. 거기다가 이사장은 한태술이 만든 타임머신 기술을 시그마에게 넘겨버린 상태였죠. 이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심지어 시그마는 퀀텀앤타임의 초기 투자자로 우리 투자자지. 언제부터? 언제부터라니? 처음부터지. 한태술은 무려 10년이 넘게 시그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였어요. 다 한패거렸어? 제발 그냥 가만히 좀 있어. 형처럼 정신병원에. 뭐라고? 이에 개빡친 한태술은 당장 이 미친 이사장을 죽이려 하는데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여버릴.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한태술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김서진.
한태술의 전 여친이자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태술의 건강을 돌봐온 주치의였죠. 한태수를 잡았어요. 이렇게 한태술은 믿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배신당하고 끔찍한 두통과 함께 어느 병원에서 깨어나는데요. 김서진이 뻔뻔한 얼굴로 한태술에게 말을 걸어오고 태수야 여기 봐. 뭐 하는 거야? 괜찮아? 안 괜찮지 다. 이어서 어디까지 기억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너 총 맞았어 컨퍼런스에서. 한태술이 부산 컨퍼런스에서 총에 맞고 지금 막 깨어났다는 거예요. 회사에 불만 있는 사람이었나 봐. 범인은 잡았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강서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꿈에 불과했죠. 너 어제까지만 해도 식물인간데. 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 뭐야 지금까지 다 꿈이었다고? 한태수! 그러나 한태술은 이 모든 게 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는 지금 무슨 꿍꿍이야? 이에 한태술은 당장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것들이 태수, 야 태수라. 한태술! 태수라. 한태술은 서둘러 오늘 날짜를 확인해 보는데요. 오늘 며칠이야? 8월 19일. 아니 뭐야 진짜 꿈이었어. 순간 한태술이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김서진은 한태술을 기절시켜버립니다. 하지마. 사실 한태술은 형을 잃은 고통과 총에 맞은 충격으로 정신착란이 일어난 상태였어요.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기억이 손실이 되거든. 이제 그 부분을 메꾸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야. 가끔씩은 꿈 같은 걸 현실이랑 착각하기도 하고. 이에 한태술은 약물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이거 먹어.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두통이 한태술을 찾아오고 뭐야 이거? 김서진이 한태술에게 환각제를 먹인 거였어요. 그리고 김서진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말이 나오는데 열쇠는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한태술이 겪은 모든 일들은 환각이 아닌 실제였던 겁니다. 김서진은 날짜까지 바꾸며 한태술을 완벽하게 속였던 거죠. 이렇게 한태술은 속수무책으로 김서진의 계략에 농락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강서해가 나타나고 서혜야. 5, 넷, 셋, 둘, 하나. 그러나 강서해가 카운트다운을 마친 순간 강서해는 또다시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요. 아씨 깜짝이야. 대체 뭐가 진짜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된 한태술은 내가 이따 치울게 태수라. 그냥 깨진 컵이나 치우기로 합니다. 한태술 발 조심해 다쳐. 하지만 한태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EMP야. 사실 한태술은 깨진 컵을 치우는 척 EMP를 주운 거였어요. 경비원 들여보내 전부 다. 불켜! 한태술! 한태술! 이렇게 한태술은 김서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집요한 놈들은 계속해서 한태술을 추격하고 이에 한태술은 현재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강서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요. 손이 없어. 그러나 전화기만 있고 전화선은 없는 대략 난감인 상황. 하지만 한태술은 포브스 선정 1위에 빛나는 슈퍼 공돌이었죠. 신호 연결음이 2600kHz. 들어. 똥줄이 바짝 타는 순간 여보세요? 드디어 강서혜가 전화를 받고 서혜 너 맞아? 무슨 일이야? 하필 이때 시그마의 똘마니가 한태술을 발견하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아슬아슬한 것 같아. 어딘데? 여기가 한남 공구상가. 근데 나 지금 좀 바쁜데. 뭐야 누가 죽였어? 원샷 원킬로 시그마의 똘마니를 제거한 이 저격수의 정체는 미래에서 온 인간병기 강서혜였습니다. 뭐야 너? 바쁘다며? 어쩌겠어.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한태술은 운명의 구원자 강서혜와 재회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은밀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인간의 탈을 쓴 괴물 시그마였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과연 한태술은 세계관 최고의 흑막 시그마를 물리치고 수학의 정석을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 한태산 씨? 구텐 드라마보다 재밌는 병만 리뷰 구불입니다. 시지프스 천재공학자 한태술이 사악한 핵미사일로 멸망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돈데기리기리 돈데크만하는 모습이 흥미로웠고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의 관건은 과연 한태술이 세상을 멸망한다는 정해진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그런데 타임머신의 핵심 기술이 이미 시그마에게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한태술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으리라는 것은 빼박켄트 반박 불가 확정인 것 같습니다. 시그마가 누구야? 어떤 새끼야? 우리 투자자지. 과연 한태술이 정해진 미래라는 엄청난 무게에 맞서 세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결말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이고. 아이씨. 어쩌면 이 드라마의 제목 시지프스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대가로 매일 산꼭대기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그 바위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서 산꼭대기에 닿는 순간 바로 아래로 굴러떨어져 버리죠. 그럼에도 구불하고 시지프스는 좌절하지 않고 매일매일 바위를 밀어 올렸다고 해요. 한태술 역시 이 시지프스처럼 정해진 미래에 맞서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불이 시지프스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야, 너랑 나랑 뭐 결혼한다는 거야? 미안한데 너가 내 타입은 진짜 아니라서. 다도거든? 예. 다행이다. 야. 구린이들 꾹꾹 깎아?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